엘리베이터 게임의 저주. 혹시 엘리베이터 게임을 하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 이 게임의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일본과 한국에서 특히 유명해. 게임 방법은 간단해. 10층 이상의 건물에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탄다. 특정 순서로 버튼을 누른다. 예를 들자면 4층, 2층, 6층, 2층, 10층, 5층 순서대로 한 층 도착할 때마다 그 다음 층을 눌러 이동하면 된다. 마지막 층인 5층에서 젊은 여자가 타면 절대 말을 걸지 말 것. 마지막으로 1층 버튼을 눌렀을 때 엘리베이터가 10층으로 올라가면 성공이다. 도착한 장소는 붉은 하늘이 펼쳐진 텅 빈 공간이라고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난삼아 이 게임을 시도했지만 일부는 진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2013년 미국 LA에서 벌어진 앨리사 램 사건이다. 그녀는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 후 실종되었고 결국 며칠 뒤 호텔 옥상 물탱크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CCTV에 찍힌 그녀의 모습은 섬뜩하기 그지없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행동, 불안한 몸짓들. 사람들은 그녀가 엘리베이터 게임을 시도하다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머문 방에서는 정체불명의 손자국이 발견되었고 호텔 직원들조차 그녀가 어떻게 물탱크 안에 들어갔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게임을 시도한 후 현실과 다른 차원을 구분할 수 없게 된 사람들도 있다는 소문이 있다. 만약 문이 열렸을 때 붉은 하늘이 보인다면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1층으로 내려오지 않는 엘리베이터. 한 남성이 늦은 밤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했다. 건물은 거의 비어 있었고 불이 꺼진 사무실 복도에서 들리는 그의 발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모든 일을 마친 그는 노트북 가방을 챙기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띵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는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엘리베이터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버튼을 몇 번이고 눌렀지만 그대로였다. 순간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위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는 당황했다. 분명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는데? 엘리베이터는 10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곳은 아무도 없는 어두운 복도였다. 이 건물에서 10층은 오래전부터 폐쇄된 공간이었다. 그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다시 작동하여 1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안도하며 거울을 봤다. 그런데 거울 속에서 자신의 뒤에 서 있는 누군가가 보였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등 뒤에서 차가운 숨결이 느껴지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그는 미친 듯이 뛰쳐나왔다. 다음날 건물 경비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경비원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10층은 몇 년 전 한 직원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목을 맨 이후 폐쇄된 곳입니다. 이상한 남자가 타는 엘리베이터. 퇴근 시간이 지나고 그녀는 혼자 사무실을 나섰다. 늦은 밤이라 복도는 어두웠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등 뒤에서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다.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7층 버튼을 눌렀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어떤 남자가 급히 뛰어들어왔다. 그 남자는 검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있었고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모른 척하고 휴대폰을 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그 남자는 버튼을 한 번도 누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그리고 갑자기 그 남자가 웃기 시작했다. 낮고 기괴한 웃음소리. 그녀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7층에 도착했다. 그녀는 초조하게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숨도 쉬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안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녀는 절규할 뻔했다. 남자가 모자를 벗었는데 얼굴이 없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복도를 뛰어갔고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다음날 아침 건물의 경비원이 그녀를 발견했다. 기절한 그녀를 깨운 후 경비원은 묻는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손가락을 떨며 엘리베이터를 가리킬 뿐이었다. 그리고 경비원의 말은 그녀의 정신을 혼란스러웠다. 어제 그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은 당신 혼자였습니다. 거울 속에 또 다른 나. 한 남자가 야근을 마치고 늦은 밤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에는 거울이 있었고 피곤한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문이 닫히고 층을 올라가던 중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남자는 가만히 있는데 거울 속의 자신은 미세하게 웃고 있었다. 순간 남자는 거울을 등지고 서서 거울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뒷덜미에서 낮고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너 대신 나가도 될까? 문이 열리자마자 남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나왔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거울을 슬쩍 보았다. 그곳에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자신이 알던 눈빛이 아니었다. 내가 아닌 거울 속에 또 다른 나였다. 마지막 택배. 나는 택배 기사 준영이다. 이 일을 한 지 딱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배달을 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끊임없이 이어진 배송에 피로가 쌓였지만 마지막 배달만 끝내면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다. 그가 도착한 곳은 한적한 아파트 단지였다. 평소에도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었지만 밤 12시가 가까워지자 더욱 적막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 빨리 끝내자. 준영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작은 박스를 손에 쥐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자 오래된 엘리베이터가 느릿하게 1층으로 내려왔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낡은 조명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내부에는 은은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그는 4층 버튼을 누르고 기대어 섰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3층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가 덜컹거리며 멈추더니 문이 열렸다. 그 순간 싸늘한 공기가 내부로 흘러들어왔다. 준영은 반사적으로 바깥을 쳐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장은 묘한 불안감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그곳에 서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복도는 어두웠고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뭐야, 오작동인가? 준영은 작게 중얼거리며 문이 닫히길 기다렸다. 하지만 그때 축축 무언가 이상했다. 발끝이 서늘해진 것을 느낀 그는 천천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엘리베이터 바닥에는 축축한 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다. 뭐야 이거? 비라도 새나? 아니면 누군가 방금까지 젖은 상태로 서 있었던 걸까? 진우는 신발을 살짝 들어 물기를 확인했다. 차갑고 끈적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바닥에 고인 물 위로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비쳐 있었다. 그는 얼어붙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무언가가 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준영은 거울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곳에 그림자가 서 있었다. 분명 엘리베이터에는 자신 혼자뿐인데 거울에는 또 다른 존재가 비치고 있었다. 그것은 희미했지만 확실히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점점 그의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준영은 비명을 질렀다. 떨리는 손으로 1층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다. 제발 제발. 엘리베이터는 덜컹거리더니 마침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거울 속 그림자는 그대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거울 속에서만 존재하는 누군가. 그는 차가운 땀을 흘리며 숨을 삼켰다. 띵!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며 문이 열렸다. 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뭐야 대체. 그는 손을 떨며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축축한 물기가 엘리베이터 밖으로까지 이어져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그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것처럼. 그는 온몸이 굳은 채 1층 입구 밖에 서서 배달해야 할 집을 바라봤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준영은 마지막 택배를 배송하기 위해 고객 집으로 향했다. 1층, 2층, 3, 4, 4층 405.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순간부터 그곳까지 이어진 축축한 발자국들이 보였다. 현관문 앞에서 멈춰있는 물기, 그리고 현관문 손잡이에 찍힌 선명한 손자국. 준영은 숨을 삼키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그때 현관문 너머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왜 도망친 거야? 너무 놀란 준영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렇다 그는 계속 엘리베이터에 나와 같이 있었다. 엘리베이터 24층의 괴담. 유진은 늘 그렇듯 늦은 퇴근을 했다. 회사에서 밀린 일을 마무리하느라 시계를 보니 밤 11시 45분. 몸이 천근만근이었고 간신히 택시를 잡아 아파트 입구로 들어왔다.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니 인적이 드물었다. 관리실의 경비 아저씨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어두운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띵! 금방 도착한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유진은 익숙하게 15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3층, 7층, 12층.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움직임이었다. 유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메신저를 확인했다. 하지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미묘하게 흔들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뭐야? 24층? 층수 표시 패널에 24라는 숫자가 붉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유진이 사는 이 아파트는 20층짜리 건물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층수가 나타난 것이다. 당황한 유진은 모든 버튼을 마구 눌러봤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멈추지 않았다. 잠시 후 띵!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정지하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다. 눈앞의 풍경은 너무도 이상했다. 바깥은 마치 안개가 자욱한 폐건물 같았다. 벽지는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조명이 깜빡이는 폭도는 길게 이어져 있었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있어. 그곳에는 형체 하나가 서 있었다. 한 남자가 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인 채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유진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때 그 형체가 희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쉰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순간 유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 유진은 공포에 질려 닫힌 버튼을 연타했다. 하지만 문은 닫히지 않았다. 그 순간 형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끌려오는 것처럼. 천천히 다가오던 형체는 삐걱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피로 얼룩진 얼굴, 텅 빈 눈구멍, 벌어진 입에는 검은 액체가 흘러나오는 모습이 드러났다. 여기서 죽었으면 여기 있어야지. 그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3년 전 이 아파트에서 있었던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15층에 사는 한 남성이 실종되었고 며칠 뒤 그의 시신이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발견되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설마 그 남자가 이 남자? 유진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다. 그런데 형체가 순식간에 문 앞까지 순간이동하듯 다가왔다. 유진은 반사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다. 강한 충격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요동쳤다. 눈을 뜬 순간 엘리베이터는 빠른 속도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층수 표시 패널이 마구 깜빡이더니 어느새 15층을 지나 1층으로 빠르게 향하고 있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뛰쳐나왔다.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환한 조명, 아무렇지 않은 엘리베이터, 고요한 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아까 내가 눌렀던 버튼은 15층이었는데 유진은 다시 15층을 누르고 층수 패널을 바라보았다. 패널에는 24층과 15층이 번갈아가며 깜빡이고 있었다. 닫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희미하게 그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